해설하겠습니다. 먼저 10번 틀리셨는데 이렇게 발문이 나오면 일단은 우리가 사각함수에서의 주어진 구간의 사이즈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당연히 이 삼각형의 주기를 체크를 해야겠죠. 주기를 보니까 지금 앞에 개수가 a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주기였던 2파이에서 이렇게 역수로 곱해주면, 나눠주면 이 a가 한 주기가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일단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기가 2a인 그리고 폭이 최대가 3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3만큼 총 6만큼이죠. 세로폭이 6인 사인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한 주기가 되고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된 거예요?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가 y는 b다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거는 조건에 뭐라 되어 있어요? b가 양수다라고 되어 있죠. a도 b도 양수예요. 이런 거를 허투루 준 게 아닙니다. b가 일단 양수이기 때문에 x축이 일단은 당연히 요거보다 아래에 존재하게 될 거다 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이 그래프가 일단 최대 표시를 해줄게요. b 플러스 3이고 여기는 b 마이너스 3이죠. 일단 이렇고, 여기가 한 주기 2a까지고 여기가 a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x축이 어디 있어요? 지금 x축과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요. 오직 한 점.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조건이죠. 한 점인 2,0에서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2,0이 어딨죠? 한 점이 여기서 만나야지만 정확히 한 점에서 딱 떨어지게 되겠죠. x축이 여기 딱 존재해야지만 한 점이 될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2,0인 거고, 그러면 y 좌표 0이기 때문에 지금 b-3이 0이다 이거라서 b는 뭐예요? 3이잖아요. 네, 고민할 거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x좌표가 2래요. a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2분의 3a로 표현되기 때문에 x가 2분의 3a가 2다 이거라서 a가 얼마입니까? 3분의 4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3분의 4 더하기 3이어서, 그죠? 3 이게 9이기 때문에 3분의 13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오직 한 점이니까 이게 조건에 집중해야 돼요. a, b를 양수라고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을, 삼각함수의 축을 y는 b로 설정하면 x축은 그거보다 아래에 존재하겠구나.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가 x축이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네, 11번도 해설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죠? 이 식을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어떤 식이라 해석한다? 항등식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항등식의 태도는 첫 번째 수치 대입,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 본다. 두 번째 개수 비교. 그죠? 개수 비교는 이 다항식에서 개수와 차수를 잘 미지수로 설정을 해서 맞춰줘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변을 적당히 미분하고 적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수치 대입이라는 태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양변에 여기 지금 인테그랄도 그렇고 x에 마3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죠.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0은 0, 그러니까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양변을 미분해보는 게, 이 인테그랄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해보는 게 낫겠죠. 그렇게 했더니 본인도 잘 했죠. 이렇게
곱미분을 때리고 이쪽도 어떻게 됩니까? 4의 fx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풀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관찰을 하는 게 당연히 인테그랄 있는 상황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죠? 얘보다 얘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관찰을 해보고 싶은 건데 지금 이렇게 한 항등식에 fx랑 걔의 도함수가 동시에 등장했다. 이거는 우리가 주저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내림차순으로 식을 세워서 그냥 개수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려면 fx랑 f'x가 정확하게 모여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얘네를 하나로 일단 뭉쳐보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넘기면 우리가 3fx는 그죠? x 플러스 3에 f'x 곱하고 플러스 2x 제곱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fx랑 f'x가 정확하게 보이는구나. 그럼 우리가 fx가 지금 2차식이라고 줬죠. 2차 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설정할 수가 있고 f'x는 얘의 기반에서 2ax 플러스 b라고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미지수로 다 표현을 한 다음에 개수 비교를 세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넣게 되면 뭡니까? 지금 3a x제곱 플러스 3bx 플러스 3c고 이거는 우변의 경우는 x 플러스 3 곱하기 2ax 플러스 b 이렇게 하고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됩니다. 풀면 2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a 플러스 b 하고 전체 x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3b 이렇게 되죠. 여기가 그리고 어떻게 되니까 합쳐지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제 우리가 개수 비교를 해볼까요? 먼저 얘네들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3a는 2a 플러스 2다. 그러면 a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와요? 2로 나오죠. 일단 그러니까 a가 2래.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 여기가 6, 여기도 6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b고 여기는 a가 2였기 때문에 b 플러스 12가 되는데 이게 3b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나오죠? b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b가 6이래. 그럼 여기가 뭡니까? 18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또 c가 3 곱하기 c였기 때문에 c도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x가 어떻게 나옵니까? 정확하게 fx는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12 더하기 6 이렇게 돼서 26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이 3번입니다. 다음은 12번이고 지금 모든 항이 일단 정수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모든 항이 정수다라는 게. 그 다음에 수열이 있어요. 그런 수열이 있는데 AN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해지진 않았고 그냥 어떤 AN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많은 AN들이 있는데 최대 1부터 30까지 항들을 더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걔네의 차를 구하자. 지금 이런 문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본인이 푸는 게 일단 n에다가 1을 대입한 다음에 인수분해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A1의 후보를 정하셨는데 지금 모든 항이 정수래잖아요. 당연히 얘는 아니겠죠. 예?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A1이 3분의 4가 나옵니까? 이건 일단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푸시면 아예 조건은 안 읽으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n에다가 왜 1을 대입한 다음에 개별적으로만 보냐. 이게 지금 여기서 식 자체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했고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굳이 n에다 1을 대입해서만 볼 이유는 없는 거죠.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2차식이고 3, 1, 그 다음에 지금 4n 마이너스 2n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렇게 돼서 4n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해야 되네요. 플러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n 플러스 6n 이렇게 되면서 더하니까 2n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지금 3 an 마이너스 4n 곱하기 an 플러스 2n으로 식이 쪼개지고 이거는 0이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a 곱하기 b는 0이면 제가 항상 어떻게 하라 했죠? a가 0 또는 b가 0으로 쪼개보자.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an이 지금 3분의 4n이거나 또는 an이 지금 마이너스 2n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얘를 한꺼번에 표현하면 an은 이렇게 중괄호 크게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an의 지금 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n을 1부터 30까지 진행시키면서 얘 또는 얘에다 넣을 건데 당연히 모든 항의 정수라는 조건은 지키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n이 1일 때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3분의 4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켜가면서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겠어요? n이 3의 배수일 때는 얘한테 넣어도 정수가 나오잖아요. 이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위에 넣어도 되고 아래에 넣어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문제가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 그죠? n이 3의 배수가 아닌 뭐 2나 아니면 4 이런 친구들은 어때요? 여기다 넣으면 정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되겠죠. n이 2 또는 4, 뭐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전부 다 아래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얘는 지금 어때요?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무조건 우리는 음수가 나온다는 거를 체크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넣게 되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은 n이 첫 번째 케이스가 n이 3의 배수가 아니었던 경우는 무조건 어디 넣습니까? 마이너스 2n으로 나오죠. 두 번째는 n이 3배수가 맞아. 그러니까 3, 6, 9 이런 애들이야. 그러면 둘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분의 4n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n도 넣으면 가능하죠. 근데 이 중에서 양수로 나오는 친구는 이 친구고 음수로 나오는 친구는 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는 딱 여기서만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 n이 1부터 30까지 an을 하고 나오는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케이스가 분리가 됐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다 30까지 더했을 때 최대가 나오려면 그죠? 맥시멈이 나오려면 구조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n이랑 3분의 4n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3배수 친구들 전부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크게 나오려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전부 다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4n에다가 넣어야지만 다 양수가 나오면서 최대한 값이 커지겠죠. 반대로 우리가 미니멈을 관찰하고 싶다. 그럼 어디 넣어야 됩니까? 당연히 아래 마이너스 2n에다 넣어야지 음수가 나오면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지금부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약간 최대였던 친구들은 3, 6, 9, 12 어디까지? 30까지. 여기 친구들은 3배수기 때문에 얘네들을 마이너스 2에다가 넣어서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미니멈이 나오고 3분의 4n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맥시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얘네들 먼저 어차피 다 집어넣어도 다 더할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6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건 아니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전부 다 묶어야죠. 마이너스 2n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부터 어디까지? 30까지 더할 건데 당연히 지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냥 등차 중앙을 계산해서 평균으로 곱할 거예요. 그럼 지금 한개수는 총 몇 개에서 10개가 있죠. 한개수는 10개. 평균은 어딥니까? 지금 3 더하기 30하고 평균 내면 2분의 33이죠. 그럼 2분의 33에 곱하기 10 이렇게 하게 되면 심지어 여기다 뭐예요? 마이너스 2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곱하기 마이너스 2까지.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330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3배수에서 최소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30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3배수가 아닌 친구도 전부 더해야겠죠. 얘네들은 다 더하면 어차피 고정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그죠? 쭉 어디까지? 30까지 더하는데 이 중에서 얘는 지금 뭐냐면 결국에는 30 곱하기 평균이 2분의 31이니까 31 곱하기 15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제외시켜야 될 게 아까 전에 이 친구 그죠? 3배수끼리만 더한 거는 빼야 돼요. 여기선 3배수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3배수끼리 더한 거는 보니까 그죠? 5 곱하기 33이죠. 계산하면 165이기 때문에 165는 여기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31 곱하기 15가 465죠. 그럼 465에서 일단 누구는 뺀다? 165는 빼야 돼요. 그러면 이제 3배수가 아닌 애들끼리 다 더하는 값이 일단 얼마다? 30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거기다 무조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00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00이 나온다는 걸 알고 얘는 고정값이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일단 맥시멈의 경우는 최대의 경우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2 하고 3배수가 아닌 친구들,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4 하고 3배수인 친구들 이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미니멈의 경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배수가 아닌 애들이 고정이고,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에 3배수인 친구들 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맥시멈에서 미니멈을 빼야 되죠.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어차피 얘네들은 겹쳐서 날아갈 거다라는 게 보이죠. 얘네는 날아갈 거고 우린 뭐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지금 3분의 4 더하기 2니까 3분의 10 곱하기 3배수였던 애들 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3배수였던 애들 합이 얼마였죠? 사실 마이너스 600은 계산할 이유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3배수였던 애들이 아까 합이
여기네요. 165개 5 곱하기 33이니까 얘가 5 곱하기 33이니까 이렇게 날려 보내면 11 이렇게 나오면서 55 곱하기 1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 550으로 결론이 도출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이제 2번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여러 번 많이 풀었었는데 제가 정적분 도형 활용 넓이 쪽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조금 심화돼서 나오면 이런 형태로 나온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문제가 일단은 지금 최고차항이 1인 개수가 1인 3차함수 fx를 지금 인수를 다 줬어요. 0, a, a 플러스 1 이렇게 줬으니까 3차함수의 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쓰게 되면 fx는 지금 x 인수 하나 있고 x 마이너스 a 인수 하나 있고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곡선 y는 fx랑 직선 y는 ex가 세 점에서 만납니다. OPQ에서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점 RS 정의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있고 아까 인수들이고 x절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또 곡선 y는 fx랑 선분 rs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b라고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a-b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조건이 지금 뭐예요? OQ가 정확히 숫자로 지금 5 루트 5라고 또 나와 있죠. 얘도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a-b를 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얘를 어떻게 해석하라 했죠? 얘네를 여기 지금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사칙 연산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그냥 단순히 진짜 넓이를 각각 구해서 서로 빼고 더하고 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칙 연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사실 자연스럽게 쭉 밀면 계산이 되는, 다시 말하면 정적분의 넓이의 부호가 반영돼서 계산이 깔끔하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면 a-b는 그냥 뭐예요? 이렇게 넓이를 이렇게 정적분을 그냥 밀리게 되면 0부터 s까지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면 0부터 a 플러스 1까지 밀면 될 거다 라고 일단 예측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는 밀면 양수로 나오고 여기는 음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정적분이 되는 그 함수가 달라요. 지금 0부터 일단 p까지 여기까지는 어때요? 그냥 사각형이에요. 직선과 x축 간의 넓이가 지금 정적분이 되고 있는 거고, 반대로 p 이후부터는 여기가 지금 뭐야? 곡선이랑 x축 간의 3차함수 fx랑 x축 사이의 넓이가 적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적분되는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쪼개줘야 됩니다. 당연히 범위를. 난 여기를 따로 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를 뭐 x는 p라고 하면 p부터 a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밀게 되면 p부터 a 플러스 1까지 그냥 fx dx를 밀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부분은 양수로 여기 부분은 음수로 적분이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a-b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이쪽 부분은 우리가 정적분이 아니라 뭐로 직선이니까 삼각함수 넓이 공식으로
계산을 하고 여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정적분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런 일단 계획까지는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과연 어딜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져야 되는 거죠. 과연 이 x는 p가 어떤 좌표일까가 굉장히 궁금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뭐냐면 0부터 q까지 지금 길이가 얼마다? 길이가 이게 5 루트 5다 라는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 얻을 수가 있죠. 그거 우리 따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선이잖아요. OQ는 제가 지금 계속 누누이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선 정보는 이제 문장의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됩니다. 사선 정보는 XY축에 평행한 직선 정보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태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가 2x고 OQ까지 길이가 5루트 5니까 길이 정보랑 기울기 정보가 둘 다 나왔죠. 그럼 굉장히 그냥 지금 거의 다 준 거예요. 지금 어때요? 어떤 직선이 있고 얘를 이제 파악하려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만들었어. 난 여기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XY축의 평행한 직선들의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얘 길이가 뭐였어요? 5 루트 5죠. 여기를 내가 K라고 두고 여기를 2K라고 두게 되면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왜 제가 K 2K를 뒀을까요? 기울기가 2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루트 5K로 정보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피타고라스 쓰면. 그러면 근데 그게 얼마래요? 5 루트 5잖아요. 그럼 K가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K가 5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12였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 x좌표가 얼마다? 10이다 이거예요. 5였죠? 5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 피타고라스로 써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냥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여기가 어때요? 루트 5잖아요? 피타고라스 써서 그러고 나서 여기를 이제 앞에 개수로 5가 다시 붙었으니까 여기도 5배가 되고 여기도 5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괜찮습니다. 아무튼간 우리가 Q의 X좌표는 얼마다? X는 5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fx랑 EX 간의 교점을 우리가 체크를 하니까 지금 x랑 x-p랑 그죠? 여기 p의 좌표 그 다음에 x-5로 이렇게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원래는 인수가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0이랑 a랑 a 플러스 1로 정의가 됐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뭐 x축과 만들었던 세 실근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지금 세 실근을 알고 있죠. 지금 세 실근이 어떻습니까? 0, P, 5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이디어 한 가지는 0, P 어떤 직선과 3차 함수 간의 교점을 체크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뭐냐면 세실근의
합이 세실근이라고 하면 살짝 오해가 생기니까 세근의 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각계수 관계로 판단하면 이렇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는 어쩌고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직선이 만약에 mx 플러스 n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우리가 그래서 얘를 넘겼어. 차이 함수를 만들었어. 그럼 어디가 훼손돼요? 여기까지밖에 훼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즉 세실근의 합으로 계수들이 나타나는데 얘네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실근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까 전에 우리가 5 플러스 a 플러스 5라고 하면 안 되고 0 플러스 a 플러스 1 세실근의 합이 얼마예요? 2a 플러스 1이잖아요. 얘가 절대 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교점과도. 그러면 이게 결국 뭐예요? p 플러스 5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p를 새롭게 a로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a가 얼마죠? 2a 마이너스 4로 p가 정의가 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파악한 건 뭐냐? 여기가 지금 2a 마이너스 4다 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한 거고, 우리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얘로 정의된 여기 삼각형 넓이를 일단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2a-4부터 a 플러스 1까지를 적분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현재 x가 5일 때 점 q가 함수가 둘 다 지나죠. 그러니까 2x도 지나고 fx도 점 q를 지나요. 이 점 q의 좌표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게 x를 5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q의 좌표는 5,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구체적인 점을 지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fx가 a라는 문자 하나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5,10을 대입하게 되면 a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또 해결 방안을 하나 찾은 거죠, 경로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f에다가 5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5-a 그 다음에 4-a 이렇게 되죠. 이게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를 이렇게 보면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20인데 이게 18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a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a가 3 또는 6으로 나오게 되는데 둘 중에 뭘까요? 당연히 a가 지금 5보다 작으니까 여기 있죠? a는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여기는 4겠죠.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린. 여기가 일단 a가 3이었으니까 6 빼기 4에서 여기가 2로 또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우린 정확하게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지금 일단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4잖아요 지금.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일단 넓이가 4로 여기 등장을 하고,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2부터 우리가 4까지 정적분 때리면 되는 거죠. 2부터 4까지 이게 아까 뭐였죠? 얘가 아까 p였고 얘가 아까 a 플러스 1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적분을 시키면 fx dx를 하면
이게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x 마이너스 3인가요? 그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dx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 얘도 뭐 역시나 노가다를 하면 됩니다. 그냥 노가다를 하면 돼서 요 친구들을 이제 전개를 해준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나오니까 4의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7의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한 다음에 2부터 4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값이 256에서 12 빼면 240이죠. 그러면 60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여기도 64에서 8 빼니까 얼마지? 56이죠. 그럼 3분의 7 곱하기 56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또 6 곱하기 12 이렇게 되네요. 여기 계산을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72니까 이렇게 모으면 13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계산이 굉장히 어렵네. 132 곱하기 3 하면 6, 9, 3 이렇게 되죠. 396에서 빼기 얘는 계산을 하면 392가 되나요? 그쵸, 5, 7, 35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91을 빼면 3분의 4로 나오고, 여기 넓이는 아니죠. 정적분 값이 이렇게가 3분의 4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분의 4 더하기 4 이렇게 하게 되면 되죠. 그러면 이게 3분의 12가 되니까 3분의 16이 정답이 된다. 즉 4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마지막 계산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 전까지는 다 볼 줄 알아야 실력이 좀 고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했던 아이디어들이 뭐가 있냐, 결국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일단 3차 함수랑 직선 간의 교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 세실근의 합이, 세실근의 합, 얘는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 정보가 길이 정보, 기울기 정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런 사선 정보들은 x, y축에 평행한 직선 정보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구체적인 숫자를 내가 얻었다. 그러면 걔는 다시 재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아까 전에 5로 나왔죠? 그럼 여기가 5,10이잖아요. 5,10이라는 점을 지난다 라는 것을 반드시 꼼꼼하게 표시를 해서
미지수를 해결해 줘야겠죠. 미지수 한 개가 해결될 거다 라는 생각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a-b 이렇게 넓이 간의 사진 연산은 우리가 뭐다 의미가 각각 정적분 하는 게 아니고 각각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정적분 부호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암시해주는 조건 해석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피적분 함수가 다르다 구간마다. 그러면 거기는 구간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직선이고 여기는 지금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두 개의 구간을 분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크게 아이디어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27번 해설하겠습니다.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를 맞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A, B, C의 곱이 14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냐면, 얘를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면 144가 2 하면 뭐 72, 2 하면 36, 3 하면 12, 3, 4, 2 이거니까 얘가 2를 4번 가지고 3을 2번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겨 먹은 친구인데, 그죠? 이게 지금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A, B, C가 어떻게 보면 자연수기 때문에 얘네가 이 각각의 소인수들을 어쨌든 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4개의 소인수가 어디로 갈지, 몇 개씩 갈지, 그 다음에 3이라는 이 2개의 소인수가 또 어디로, ABC 중 어디로 갈지, 그걸 결정해주면 ABC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2가 이 4개끼리는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3도 2개가 얘네끼리는 구별되지 않죠. 그러면 같은 거, 구별되지 않는 걸 구별되는 거에 분배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계산한다? 중복조합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중복조합 계산 언제? 같은 것을 다른 거에 분배할 때, 이때 중복조합이고 정확하게 부정방정식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 조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나를 보면 A가 짝수래요. 그럼 2의 배수라는 거잖아요. 이 소인수를 분해를 했더니 2가 4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짝수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짝수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나? A가 2를 적어도 한 개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계속 발문들이 다 숨겨놓은 적어도 한 개, 이거를 끄집어내는 발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A가 2를 적어도 한 개 가져야 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6건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A가 2를 하나도 안 가지는 경우가 바로 6건일 테니까 A, B, C 더해서 일단 2를 분배할 건데, 2가 몇 개예요? 총 4개잖아요. 이렇게 분배를 할 건데, 그 다음에 또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3도 역시나 합쳐서 2개가 분배가 될 건데, 이걸 다 곱하면 이렇게 전체겠죠? 먼저 이렇게 되면 3H4로 계산될 거고, 여기도 3H2로 계산이 될 거니까 얘를 먼저 해보면 6C2죠. 그러니까 얘는 15로 나오고, 여기는 어때요? 4C2죠. 그러니까 여기는 6으로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왜 곱해요? 잇따라에 발생했으니까 그렇죠. 동시에. 그죠? 베타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니까 90으로 나온다. 일단 여기까지는 파악이 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전체예요.
그럼 이제 빼야 됩니다. 뭘 빼요? A에서 E가 아무것도 안 가는 경우, 다시 말하면 얘가 0이고 E의 개수가 0개고 B랑 C의 4개가 채워지는 경우를 봐야 된다. 따라서 이때는 얘가 아니고 바뀌겠죠? 2H4로. 그럼 얘는 그냥 5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 곱하기 6도 해줘야 됩니다. 이건 30이죠. 6건은 30이니까 전체 90에서 30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60으로 결론이 나온다. 정답이 1번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숨겨진 이 A가 2를 적어도 한 개 갖는다라는 이 적어도 한 개의 의미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A, B, C가 곱으로 되어 있는데 144다. 그러면 우리 결정을 항상 A, B, C 결정을 어떻게 해주냐? 144를 구성하는 소인수들, 얘네가 최소의 단위잖아요. 이 소인수들을 A, B, C에 각각 어떻게 넣어주냐가 핵심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A, B, C가 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들을 해줘야 되고, 이 같은 것을 다른 것에 집어넣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본적인 마인드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30번이랑 21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